정신 나간 인간 말종 신우의 실화 썰 7탄. 어제 퇴근하고 당장 만나자는 친구. 친구가 6탄 보고 완전 열받았나 봐요. 맥주 한잔 할까? 커피 마실까 하다가 그냥 커피 마셨어요. 커피 마시면서 그간 서러운 것들 얘기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걱정할까봐 얘기 못하겠고, 새언니도 맞벌이라 미안해서 못하겠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많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미안해서 못하겠고, 친구 손잡고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부산에서 신랑이랑 저는 오후 3시쯤 기차 타고 서울을 올라가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신우가 신랑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먼저 올라간다고. 저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어요. 신우가 어제 일을 기억하는지 마는지는 전혀 몰랐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글쎄요. 그때 제 심정은 기억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었어요. 진심일 수도 있는 신우 속내였지만 여기에 다 못 적은 인간 말종짓을 생각하면 그냥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가족들도 신우에게 그러겠어요. 신우 입장에서도 괴리감이 심한 거죠. 밖에서는 쿨하고 성격 좋고 딱 부러지는 인심 좋은 사람인데 안에서는 그저 철없는 어린애 취급을 당하니까요. 그런 걸 동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신우가 정신만 차렸다면 그런 일도 만들지 않았을 테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는 시어머님께 친구들끼리 가평 간다고 하고는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짐을 싸고 나왔다고 해요. 부모님께 신우가 부산으로 와서 회방 놓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부산 갔다 와서도 신우는 가끔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냥 늘 하던 식으로 꼬투리 잡는 식이고 이제는 그러려니 했어요. 일부러 일일이 받아치기 싫어서 답장 안 보내면 왜 답장 안 하냐? 나 무시하냐? 이러면 그제서야 답장 보내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엄마랑 백화점 좀 가려는데 네가 운전 좀 해라. 이렇게 카톡이 와요. 답장 안 보내면 왜 연락 없냐? 가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가씨가 손발이 멀쩡히 붙어 있는데 직접 운전하세요. 제가 무슨 운전기사입니까? 하고 답장 보내줘. 그러면 막대먹은 년이다. 지랄하지 말라. 어디서 비싼 척이냐 하더라고요. 보통 제 답장은 먼저 지랄하셨길래 저도 지랄하는 거예요. 비싼 척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비싼 거예요. 그렇게 답장 보내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하루는 토요일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점심 먹으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신랑은 출장 중이어서 일요일 점심에 돌아온다고 했었어요. 된장찌개 끓여서 비빔밥 해가지고 둘이서 밥 3공기를 다 비우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데 엄마가 신우는 좀 괜찮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얘기 안 해도 엄마잖아요. 은근 스트레스 받는 건 눈치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저쪽에서 뭐라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만 얘기하니 엄마가 불교 신자시잖아요. 불경 읽고 마음 다스려라 하시는 거예요. 깔깔 웃고 말았어요. 한 3시간 있었나? 엄마가 간다고 일어나시는데 신우가 초인종 누르더라고요. 문 열더니 집에 있었네. 클래스 갔다가 집에 들리고 다시 나가려는데 우리 엄마가 이것 좀 갖다 주라고 해서 왔다. 너는 우리 엄마가 뭐 줄 거 알면 따박따박 알아서 전화해서 받아와야지. 내가 무슨 종년도 아니고 이걸 왜 심부름하고 다니냐? 쫑알쫑알 대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이 반찬이며 뭐며 보자기로 싸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남편 출장 가서 일요일 점심에 오니까 저녁 먹으러 들릴 겸 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맛있는 거니까 너가 저녁에 다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주려고 만든 거지 남편 주려고 만든 것 아니라고 하시길래 친정엄마도 오시고 저녁에도 약속 있으니 내일 들리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님은 그래 내일 보자고 하셨는데 또 친정엄마 온다니까 같이 드셨으면 좋겠다 하고 보내셨더라고요. 그것도 신우 편으로. 아무튼 신우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엄마랑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엄마는 신우가 한 말 다 들었고요. 그런데 신우 입에서 나온 말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누구세요? 뭐 일하시는 아줌마뒀어. 엄마랑 나랑 기가 차서 아니 결혼식 때도 뻔히 인사했으면서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예의예요? 하려는데 역시나 부처님 같으신 우리 엄마. 어머 한참 전이라 기억 못하시는구나. 우리의 신우 되시는 분 맞으시죠? 저 친정엄마예요.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신우는 아 예 하더니 아, 뭐해 무거워. 빨리 들어.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다시 한번 엄마가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시고 감사해요. 우리 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시니까 그래요? 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요? 뭐나 마나 제 욕했겠죠? 하는데 진짜 엄마 무시한 것도 열받아서 말하는 싸가지도. 길 가던 쥐한테 집어던졌나 완전 열이 받아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엄마가 욕할 짓을 하셨나 봐요?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는데 엄마의 그 여유 있는 웃음이란. 우와, 우리 엄마 대단한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신우가 킁킁거리면서 한참 생각하더니 언니가 원체 잘해서 저도 나중에 시집갈 때 생각하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친오빠 되시는 분과 결혼하신 분도 그렇게 싹싹하시다면서요? 얼마 전에 밤이며 땅콩이며 일부러 저희 집 챙겨주신 것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애가 아직 많이 부족하죠. 오히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무튼 걱정이 부분을 특히 힘주며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둘이서 좀 얘기 나누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하고는 나오지 마라. 이따 전화해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엄마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것 보고 다시 집에 들어왔더니 신우가 눈매가 완전 쫙 찢어져서 소파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약속 있으시다면서요? 안 가세요? 너 성형했니? 네. 너 성형했냐고. 아니요. 그런데 무슨 엄마랑 이렇게 다르게 생겼니? 글쎄요. 어디 나가서도 엄마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안 나가세요? 그래도 넌 좀 웃는 인상이라 봐줄 만한데. 너희 엄마는 왜 그렇게 무뚝뚝하게 생겼니? 사실 이거 더 심한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돌려서 쓴 거예요. 차마. 도저히 못 쓰겠네요. 아가씨, 어른한테 그런 소리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어디서 날 가르쳐? 가르칠만 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는 아가씨야말로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에요? 오빠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워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 무슨 성격이 그렇게 막대 먹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신우년이 벌떡 일어나서 이게 하면서 제 싸대기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신우 손목을 잡고 때리면요? 때리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냐, 잘 때렸다 하면서 나머지 뺨도 줄 것 같아요? 막대 먹었다 소리 한두 번 들은 것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신우는 계속 손 놓으라고 막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신우를 확 밀면서 손을 놓았죠. 그랬더니 신우가 뒤로 밀리면서 확 넘어지더라고요. 너 미쳤어? 라고 소리 지르는데 미친 엑스한테 미친 짓 좀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너 썩 꺼져. 이제부터 우리 집 오지도 말고 그냥 꺼져버려. 하면서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저를 한번 밀고는 문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어머님이 주신 반찬 보자기를 풀렀는데 무엇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셨는지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양념게장을 하셨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혼자 다 먹으라고 하신 거구나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질투나서 으르렁거리는 신우가 너무 밉고 힘든 거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서도 개념 말아먹은 대답하고 있는 신우한테 한 방 먹여주고 싶어하는 우리 엄마한테도 죄송해서 그렇게 막 울었어요. 추가글. 점심 먹고 폭풍 업무하다가 다시 추가해서 글 써요. 저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다음날 신랑이 출장 마치고 집에 왔어요. 신랑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씻고 시댁 가자고 어머님이 양념게장 해주셨는데 가서 저녁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장 시댁으로 갔죠. 신우는 없더라고요. 정말 평일에는 퇴근하자마자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도 싸돌아다녀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저녁 먹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신우한테 보냈는데 괜찮냐고 꼭 먹이고 싶어서 웬만해서는 신우 안 보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일단은 나중에 말씀드리자 하고 맛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녁 먹고 나서 과일 먹으면서 어머님께 아버님, 남편 다 같이 있었어요. 어제 사실 신우 왔을 때 저희 친정엄마 계셨다고 했어요. 처음에 어머님은 그래? 안 그래도 사돈어른 한번 뵈야 하는데 내가 게을러 인사 못 드리는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데 아가씨가 저희 어머니를 기억 못했나 봐요. 일하시는 아줌마냐고 하더라고요. 했더니 아버님이 굳은 표정으로 절 보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깜짝 놀라셔서 그래서 하고 여쭈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잘 설명드리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저희 엄마랑 저랑 너무 안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긴 게 너무 다르다고 성형한 것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보시기에도 제가 얼굴 고친 것 같으세요? 라고 물었죠. 일부러 재밌다는 듯 하하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버님이 그걸 사돈어른 계신 데서 얘기했냐고 해서 아니요, 엄마 가시고 나서 했어요 라고 했더니 걔가 보는 눈이 없구나. 사돈어른이야 처음 뵐 때부터 쏙 빼닮은 딸 가지셨구나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냥 괜히 한 소리 같으니 신경 쓰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늦어져서 저랑 남편은 집으로 왔죠. 집에 오면서 신랑은 애가 그런 걸 그냥 두었냐고, 진짜 버르장머리 없다고, 아무리 너한테 기분 나쁜 게 있다고 장모님한테 그러냐고, 다음 주에 친정 가서 사과드려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자려고 준비하는데 신우가 남편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이미 남편은 신우 전화에 오만상 짜증이 나서 신경질적으로 받으니까 이제는 그거는 걔는 이러면서 저에 대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엄마 아빠가 나보고 사돈 어른한테 그게 무슨 행동이냐고 하더라. 그런데 오빠가 생각해봐. 내가 사돈 어른을 보면 얼마나 봤다고. 그걸 바로 보자마자 사돈 어른이구나. 인사해야지 이러고 기억하냐? 진짜 오빠도 걔 편 좀 작작 들어라. 걔는 지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또 집에 쪼르르 와서 이르는데? 뭐? 내가 지 엄마랑 다르게 생겼다고 한 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그것이 나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 나보고 주워온 것 아니냐고 하더라. 그건 막말 아니야? 그렇게 말한 그건 잘했고 그냥 몰라서 말하고 그렇게 느껴서 말한 나만 죄냐? 거기다가 그거는 집에 와서 지가 서운한 것만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는 안 했더라. 오빠 그것이 날 밀쳤어. 완전 내가 무슨 종년도 아니고 엄마 하라는 대로 반찬 갖다 바쳤더니 나보고 주워온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날 밀쳤더라니까. 그러면서 나보고 미친년이래. 내가 미친년이라 미친 짓 한다고 꺼지라고 하더라. 근데 더 웃긴 건 우리 엄마 아빠야. 뭐래는지 알아? 그거 싫다고 없는 소리 하지 말래. 걔가 그런 소리 할 애냐고. 없는 얘기 지어서 하지 말래. 내가 아주 열불이 나서 못 살겠어. 오빠 지금 완전 뒷방 여우 같은 년한테 홀리고 산다니까. 어찌나 악을 쓰면서 얘기하던지 뭐라고 하는지 다 들리더라고요. 하도 소리 질러서 얘기해서 분명히 안 들렸지만 지금 쓴 말 거의 비슷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핸드폰 뺏어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말했어요. 아가씨, 전데요. 아가씨가 다르게 생겼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 인상 별로라고 무뚝뚝하다고 했잖아요. 아가씨가 처음부터 예의 없이 말한 것 기억 안 나고 내가 주워왔다고 말한 것만 기억나요? 거기다가 아가씨는 내 뺨 때리려고 했잖아요. 내 뺨 때리려고 해서 난 방어한 것뿐인데 아가씨야말로 왜 본인한테 불리한 건 쏙 빼고 얘기해요? 제가 잃은 건 맞는데요. 어머님 아버님도 최소한 아가씨가 어른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아가씨 욕했대요? 전 안 했어요. 그냥 그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쭤본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했죠? 미친 말을 입에 담고 쏴붙이는데 제가 어떻게 눈이 안 돌아가요? 제가 여우 같은 년은 맞는데요. 아가씨는 개념이 없어요? 제발 여행 좀 다녀오세요. 잃어버린 개념 찾으러요. 하고는 막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것 듣지도 않고 그냥 전화를 꺼버렸어요. 남편이 넋이 나가서 입 벌리고 쳐다보더라고요. 뺨 때리려고 했다는 건 왜 얘기 안 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자기 입으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역시 예상대로 얘기 안 하네.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미친년이라고 욕한 건 심했어. 알아, 나도 아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참을 수 없었어. 남편이 잠시만 생각 좀 하자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일단 아예 신우랑 연락하지 말라고. 그리고 카톡으로 이래라 저래라 신경 긁으면서 문자 오는 것 다 받지 말라고. 전화 와도 받지 말고 너무 심하게 연락 온다 싶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자기 선에서 처리하겠다고. 일단 둘은 안 만나는 게 최우선일 것 같다고. 알겠다고 했어요. 신우도 연락 안 오고 저도 안 했어요. 신우도 남편한테 연락은 잘 안 하더라고요. 일부러 시댁도 신우 피해서만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우 생일이 왔어요. 신우 생일이 9월이거든요.
자기 생일 며칠 전에 남편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샤넬 백 사진 하나 턱 보내놓고 이걸로 사달라고 하더래요. 울 남편 또 스팀 받아서 전화해서는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무슨 땅 파서 장사하냐며. 그냥 용돈 줄 테니 네가 보태서 살아 이랬대요. 얼마 줄 거냐고 해서. 네가 애도 아니고 돈도 벌겠다. 나도 엄연한 가장이니 많이 못 준다. 한 10만 원 줄 테니 알아서 써라. 했더니 그 100이 얼마인 줄 아냐고 고작 10만 원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며 또 떼를 쓰더래요. 남편이 됐다고. 너 딴 애한테는 1,000원짜리도 아깝다. 네 알아서 하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시어머님께 전화해서 생일 때 안 갈 거니까 걔한테 1,000원짜리 선물도 사주지 마세요. 미역국이나 잡채 해놓고 처먹으라고 하고 신경도 쓰지 마세요. 생일상 차려주기도 아깝고 한 번도 집안 살림 안 돕고 지나가서 노느라 바쁜 애니까. 이번에도 알아서 놀라고 하라 그러세요. 아가씨 생일날 저도 축하한다는 연락 안 했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생일상 보더니 고기 한 점 안 해줬냐고 밥도 안 먹고 출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중간에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진짜 선물 없냐고 해서 어머님이 오빠한테 들으니 너 무슨 몇백만 원 하는 백 사달라고 했다며 그런 선물 사줄 돈도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대요. 신우가 그래서 더 열받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저 빼고 남편만 집으로 오라고 해서 부르더니 이딴 집구석 못 있겠으니 나가 살겠다고 하더래요. 부모님께서 그러라고. 혼자 살아보면서 집안 살림이며 얼마나 힘든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무슨 회사 근처에 보증금 3천에 월세 200 하는 빌라가 있는데 거기 얻어달라고 했대요. 결국 남편이 신우 뒤통수 한 대 갈기고 네 주제에는 곰팡이 있는 지하방도 아깝다. 고작 그딴 소리 하려고 불렀냐며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안 되겠던지 신우에게 둘이서만 보자고 했대요. 너 원래 좀 고집 있고 떼쓰는 건 알았지만 나 결혼하고 너무 이상해졌다. 정말 새언니 때문에 그렇게 기분 나쁜 거냐? 했더니 이제는 시부모님부터 다 경멸스럽다고 짜증난다고 했대요. 오빠 결혼 이후로 다 새언니 편이고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나를 완전 정신이상자로 본다. 그래서 더 심술 부리는 거다. 내가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진짜 둘 결혼 생활은 3년 내로 아작을 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더래요. 결국 남편이 신우 뺨을 때렸대요. 너 말 조심하라고. 너도 결혼해서 똑같이 당해봐야 피눈물 흘리며 생각하지. 너도 알다시피 너 새언니 절대 못 이긴다. 진짜 까불지 마라. 하고 씩씩거리며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야 제가 말씀드리려던 새해 때 이야기 쓰겠습니다. 새해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갔어요. 신우 있었지만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하고 말았어요. 식사하고 나서 집에서 좀 쉬다가 아버님이 점심이나 50 고스톱 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신우는 제가 있는 게 영 거북스러웠는지 자기 방에 있겠다고 건들지 말라고 해서 다들 신경 안 쓰고 넷이서 고스톱 치고 놀았어요. 그리고 또 점심때 돼서 두 분 다 국수 드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서는 신우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노크하고 방에 들어갔더니 친구랑 통화 중이더라고요. 핸드폰 가리고 왜요? 하고 묻길래 국수 할 건데 드실래요? 했더니 먹겠다고 해서 또 다 같이 점심 먹었어요. 점심 먹는데 어머님이 아기 가지고 싶지 않니?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웃으시면서 새아기 닮은 예쁜 손녀 보고 싶다고 하시고요. 안 그래도 저랑 신랑도 올해는 가져야지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아직 제가 어려서 조심스럽게 여쭈신 건데 제가 그러겠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고 이제부터라도 몸조리 잘하라고 하셨어요. 신우도 다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신우는 약속 있다고 또 나가더라고요. 1시간쯤 있다가 저랑 남편도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일어났어요. 슬슬 주차장 가려다가 내 맘 너무 잘 아는 우리 남편이 커피 마시고 갈래? 해서 항상 시댁 갔다가 종종 들리는 카페가 있어서 그리로 갔어요. 거기 커피빈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도 열더라고요. 새해에 무슨 오픈하는 카페가 있냐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그렇게 카페에 갔는데 신우가 친구랑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저희를 보더니 정말 완전 해맑게 웃는 거예요. 오빠다. 언니 여기요, 여기. 하더라고요. 둘 다 머쓱해져서 가야 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신우가 아예 와서 저랑 남편을 자리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친구한테 인사를 하는데 신우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더라고요. 신우가 하도 친구들한테 남편 자랑하고 보여주고 하니까 남편도 웬만한 친구들 이름은 다 알고요. 신우가 제 팔에 팔짱을 끼더니 우리 새언니 너 그때 결혼식 와서 봤지? 우리 언니 예쁘지? 빨리 인사해. 하더라고요. 신우 친구분 너무 예뻤어요. 목소리도 조근조근 인사하더라고요. 저도 떨떠름하지만 신우 성격 아니까 그냥 받아서 인사하고 우리는 좀 따로 앉을게요. 재밌게 노세요 하고는 따로 자리 잡았어요. 자리 위치가요. 거기 커피빈이 문이 2개가 있거든요. 바깥쪽 문이랑 빌딩으로 나가는 문 이렇게요. 저희는 빌딩으로 나가는 문 근처에 앉았고 신우랑 친구분은 바깥쪽 문 쪽에 앉아 있었어요. 서로 고개만 돌리면 바로 보일 거리였어요. 그리고 빌딩 나가는 문으로 나가면 그 빌딩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로 가려면 그 문으로 나가야 해요. 제 설명이 어렵나?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암튼 그렇게 커피 마시고 있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져서 남편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그 문 열고 화장실로 갔죠. 일 보고 나오는데 신우가 서 있더라고요. 혼자 서 있고 가방 없는 걸 보니 저 따라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까는 여우처럼 사근사근 굴었지만 저도 필요 이상으로 인사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무시하고 나가려는데 신우가 갑자기 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또 반말 인상 찌푸리면서 왜 하고 쳐다보니까 친한 척 해주니까 좋디. 물어보더라고요. 웃기지 마. 누가 친한 척 해달랬냐? 이제 아주 기어오르네. 시키지도 않아도 반말이야? 까불지 마라. 그냥 넘어갈 테니 네 볼 일이나 봐. 하고 나가려는데 또 붙잡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 이혼시킬 거래. 그래서 오늘 엄마 아빠가 일부러 친한 척한 거야. 아마 조만간 당장 나가라고 쫓아낼걸. 헛소리하지 마. 정말 그러셨다면 애기 가지라고 왜 하시겠니? 너 애기 가진 상태로 쫓아내려는 거지. 아주 위자료 한 푼도 안 주고 말이야.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거라 핸드폰을 두고 왔었거든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부모님께 전화로 여쭤볼까? 네 말이 맞냐고? 말했잖아. 너 애기 가진 순간 쫓아낼 거라고. 당연히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지. 그래,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는 더 말 섞기 싫어서 나가려는데 자기 얘기 안 끝났다고 제 팔을 잡더라고요. 뿌리치면서 더러워, 어딜 만져라고 하니까. 너 진짜 애기 가지고 싶냐? 그게 너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오빠랑 나랑 문제니까. 병신이나 가져라. 뭐, 제발 네 뱃속에 너 같은 병신이 들어앉았으면 좋겠다. 팔 하나 없고 다리 한 짝 없고 눈도 한 짝밖에 없는 병신 같은 애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병신 손주 보고 당장 꺼지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너가 병신 같은 새끼랑 병신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혼녀 소리 듣고 그 순간 제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생긴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지 오빠 애기가 병신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다행히 화장실에 사람이 없었으니 망정이죠. 누가 들었으면 아마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도 한 대 때렸을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그대로 신우 멱살을 잡고 빌딩 밖으로 나갔어요. 한두 번 가본 곳 아니라 거의 다 알거든요. 화장실을 나오면 바로 빌딩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도 정말 정신 나간 것 마냥 순식간이었어요. 그렇게 나가면 사람이 좀 덜 다니거든요. 솔직히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어요. 그년이 놔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닥쳐 이러고는 바로 뺨을 때렸어요. 병신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 전에 니년이 병신 돼봐라 하면서 뺨 맞아서 넌나간 신우년 배랑 머리통을 때렸어요. 고작 한 세대 맞고 신우년이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막 주저앉더라고요. 주저앉은 걸 발로 밀어붙이고 너 무릎 꿇어. 무릎 꿇고 나한테 사과해. 손 싹싹 빌고 사과해. 소리 질렀어요. 그때 갑자기 이응이응이야 하면서 남편이 달려오더라고요. 그 뒤로 신우랑 같이 온 친구도 따라오고요. 둘이 나가서 너무 안 오니까 낌새채고 막 찾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붙잡고 친구가 주저앉은 신우를 챙기더라고요. 도저히 열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친구한테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마 제 욕도 애지간히 했을 텐데요.
진짜 친구란 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얼마나 못된 것인지 아세요? 제가 한두 가지 쌓인 게 아니에요. 전현이요. 화장실에서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병신을 낳았으면 좋겠대요. 제가 아기 가진다니까 병신을 낳으래요. 병신 낳아서 이혼당하고 병신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몇 년을 안 친구가 그런 년이에요. 제가 저런 년을 신우라고 오냐오냐 하면서 참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욕을 하고 소리를 찔러도 정신 나간 개념은 못 찾아와요. 도저히 안 때리고는 참을 수가 있어야죠. 저를 뒤에서 안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신우 붙잡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진짜 그랬어? 너 진짜 병신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리 했어? 했더니 신우가 완전 숨 넘어가게 우느라 꺽꺽거리면서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신랑이 신우 양 어깨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진짜 그랬냐고 이년아 하면서 소리 질러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신우 친구는 당황해서 아예 신우 붙잡지도 않고 너 진짜 그랬어?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신랑 옆으로 밀고 신우 얼굴을 한 번 더 때렸어요. 자, 이제 친구분도 봤고 우리 오빠도 봤으니까 내가 널 때린 걸 본 증인이 있는 거야. 가서 경찰에 신고해봐. 네가 좋아하는 법들 열거하면서 신고하라고. 나는 너 때문에 감옥 가도 상관없고 몇 천만 원 내도 상관없어. 이제 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이혼하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가서 다 꼬질러봐. 나는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너가 나한테 보낸 문자들 그리고 그때 얘기하면서 녹음해 놓은 것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 회사 그리고 남은 내 친구들한테 다 뿌릴 거야. 너도 얼마나 니가 못된 년인지 철저히 알면서 살아봐. 알았냐? 하면서 돌아서 나왔어요. 신랑이 쫓아오더라고요. 신랑이 제 핸드폰이랑 지갑 다 가지고 있길래 달라고 하고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대로 택시 타고 먼저 집에 갔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집 안에서 서 있다가 그대로 제 옷 가지며 짐을 싸니 신랑이 황급히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뭐하냐? 고해서. 나 나가겠다고. 내 동생 때렸으니 너도 열받지? 나도 차라리 그것이 나 좀 때렸으면 좋겠다고. 진짜 인간 같지도 못한 대접받으면서 아무리 좋은 남편이랑 시부모 있으면 뭐하냐고. 있는 자존심 없는 자존심 내팽개치며 너랑 결혼해서 산 것 그거 하나 행복해서 참았는데 나는 왜 그딴 소리나 들어야 하냐며 막 제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신랑도 울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울었어요. 아직도 이 글을 쓰는 내내 분이 안 풀려요. 그 후로 신우는 연락 당연히 없고요. 신랑한테도 안 하고요. 부모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제 전화로 애기 가질 준비할 때 먹는 보약 있는데 지어주랴 하시더라고요. 당장은 괜찮으니 설날 지나고 꼭 먹을게요. 하고만 말했어요. 말씀하시는 거 봐도 신우가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날 그렇게 일이 터지고 혼자 밤새 내내 고민하다가 그냥 풀자. 하나씩 풀면서 잊자고 그렇게 쓴 이야기들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혼자 다이어리에 쓰면 뭐해요. 괜찮냐고 틈틈이 연락 오는 신랑 문자에도 이제 괜찮다고 답장할 힘이 없어요. 그나마 어제 친구 만나서 좀 풀었지만 일부러 신랑도 저녁에는 제 기분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요. 일절 신우 얘기도 안 꺼내요.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는 것.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참고 사는 바보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패버리고 범죄자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신우가 많이 아플까? 그딴 걱정하지도 않아요. 더 패버리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에요. 병신 같은 신우가 병신 같은 남자 만나서 병신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아마 제 생각에도 신우는 이 사이트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새해 때 있었던 일을 어떻게 쓰나 궁금해서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다 쓰고 나면 이 글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년한테 폭력을 쓴 것이 사실이듯 그년도 저한테 병신 같은 애 낳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사실이니까요. 저한테 어떤 모욕을 줬는지 부모님이 아셔도 상관없어요. 아가씨,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아가씨는 이미 병신이에요. 결혼 전부터 병신 인증하셨다고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